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1월 21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심각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바이오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 급락이 나온 이 바이오주가 하락한 이유랑 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멀쩡하죠. 그래서 이 코스닥은 뭐 오늘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다 말아 올려서 종가가 고점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909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NXT 거래에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 모든 종목이 거의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씩 빠지는 그런 현상이 어제 나타났어요. NXT 거래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뭐 한 마이너스 7%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봉으로 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13만 8천 원까지 막 빠지고 뭐 현대차도 43만 원까지 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많이 오른 로봇주들은 뭐 마이너스 20%씩 빠지고 막 아주 난리가 났는데 미국장이 많이 빠지는 것도 있었고, 또 일본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오른 것도 있었고,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고, 또 뭐 프랑스에다가 뭐 포도주, 와인 뭐 이런 쪽에 관세를 200% 먹이겠다. 또 관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NXT 거래에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좀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미국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이상 끝났어요. 하락하면서. 그래서 안 좋게 마감을 해서 좀 좋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많이 하락한 쪽도 있고요. 많이 올라간 쪽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올렸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주가가 더블 가까이, 배 가까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예, 나머지는 재미가 없었고 조선주, 방산주, 뭐 변압기 다 빠졌고 원자력은 일부 종목만 좋았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 난리 났고요. 제약바이오. 예, 나머지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쪽이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게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상승 종목이 186개인데 하락 종목이 714개예요. 하락 종목이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종목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만은 그 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상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특히 이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4, 5%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오주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바이오주가 이제 난리가 났죠. 특히 알테오젠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은 이제 이 바이오 쪽이 이안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알테오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주인데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니까 다른 애들로 그냥 덩달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안 좋은 이유는 이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
기존의 로열티가 4, 5%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회사 측에서는 뭐 기밀이다, 계속해서 기밀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머크에서 분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2%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2%면 우리가 예상한 거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테오젠이 내년 정도에 지금 보게 되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추정치가 로열티를 4, 5% 정도 했을 때 추정치예요. 그러면은 지금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2026년에는 아마도 영업이익이 1천억 후반대, 2027년에는 뭐 4천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확 낮아지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다. 이 영향으로 바이오주들이 폭락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주가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노이즈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다른 이슈에 좀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또 금리가 갑자기 막 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바닥권에서 우주항공이나 로봇이나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이 대거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주를 매매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바이오주를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오히려 이런 급락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대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일부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오스코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무려 36만 7천 주나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바이오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그럼 얘네는 왜 사냐 이거예요. 네. 주가도 별로 안 빠졌죠. 미리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급락을 이용을 해서 사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러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쩡한 기업들도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쩡한 기업이라던가 많이 빠졌는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종목은 한번 저가 매수에도 한번 고려를 해봄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시작이 됐고 또 퓨처캠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만 매도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건 사실상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알테오젠이 하락을 시켰지만 주변 종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들이 투매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노이즈가 있는 알테오젠을 제외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한 종목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멀쩡한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오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멀쩡해? 이것도 뭔가 수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있다. 이때 뭐 임상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긴 했는데 뭔가가 있다. 메지온.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악재라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메지온이 조금 들려왔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장에
같이 급락을 해야죠. 그런 소식이 있다라면은.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리고 매지온이 보면 주가가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급락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쩡한 종목 매지온이나 삼천당 제약, 큐리옥스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셀비온,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 이제 아까 전에 좀 보셨죠. 그런 종목들도 일단은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바이오주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투매가 나오고 개인들이 손절을 치고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가장 안 좋은 경우가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직까지 보시면은 ABL 바이오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60일선에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ABL 바이오 아직 살아 있다. 오스코텍도 많이 빠졌지만 살아 있다.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했고, 자 퓨처캠도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상승 초기까지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빨리빨리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박스권 내의 흐름이다. 예, 추세 유지 중이다. 다만 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점이 낮아져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약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올릭스도 큰 폭으로 빠지기는 했지만은 뭐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케어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하죠. 이런 종목들도 추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도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을 줬는데 이것도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악재가 좀 많이 나온 알테오젠 뭐 요 종목을 제외하고 뭐 펩트론도 조금 꺼림직하긴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를 유지 중인 뭐 이탈한 종목도 뭐 일부 보이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많이 털어냈죠. 많이 털어냈고, 시가총액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추정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뭐, 안 좋은 거는 사실 오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뭐 약간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회사가, 그 로얄티가 적게 나오긴 했지만은, 대신에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로얄티를 받는 기간이 보통은 10년인 경우가 많은데, 알테오젠은 18년이다. 그래서 퍼센트 비중이 낮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 됐든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실하게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당장 빠르게 뭐 5천억, 1억 나오는 건 아니지만 2,500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지만은 요걸 받은 기간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 요거를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해마다 한두 건씩 기술 수출 계약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특허 관련된 이슈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초로 상업화되는 게 키트루다인데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임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임상에 대한 결과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종목들 임상과 관련된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키트루다에 이은 다른 신약이 또 FDA 통과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상업화가 된다라면은 그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되면은 시가총액이 100조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약 하나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30조 원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게 7개, 8개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한두 개씩 매년 나온다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그 모든 그 약의 매출이 글로벌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매출액이 막 10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로얄티를 보수적으로 2%만 치더라도 100조에 2%면은 영업이익이 2조 나옵니다. 예, 영업이익이 2조 원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이 한 100조가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바라보는 시점대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은 뭐 상당한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재미없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목들은 괜히 빠진 종목들이 여러 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저점이 낮아지거나 추세가 많이 이탈을 한다거나 장기 이평선들이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시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이오주와 관련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걸 봐서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5천 찍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뭐 빠지면은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그리고 어제 그 뉴스를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에 가면은요. 그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계좌 개설하는데. 은행에서 하루에 5조 원씩 그 돈이 빠져나가고 증권사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루에 신규 계좌 개설 개수가 3만 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3만 명씩 계속해서 계좌 개설을 증권 계좌 개설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전과 다르게 퇴직연금에서 예전에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그냥 뭐 원리금 보존하는 이자 2% 되는 그런 상품에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넣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ETF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 퇴직연금의 70%까지가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중에는 뭐 해외 투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퇴직연금의 20-30%만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희한하게 금융투자에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수가 4천이 되든 5천이 되든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이 기관의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인데 쟤네가 자체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ETF 시장에 자금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서
이 지수 추종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그 주식과 관련된 ETF에 돈이 들어와서 그런 쪽에 잡히는 돈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지면은 그냥 기회예요. 그냥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이라서 좀처럼 시장이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승장에서는요, 웬만해서는 이제 빠지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우주항공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자력주도 계속해서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래요. 반도체주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처럼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빠진다라면은 이 좋은 게 왜 이리 많이 빠져? 그럼 사야지. 이런 게 지금 시장에 팽배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시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한 저 현대차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SLHL만도 이런 종목은 20% 가까이 상승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갑자기 1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과감히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장에서 수익 내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강세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일단은 뭐 미국 장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미국 증시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데 노이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하다는 거는 노이즈가 없으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